오늘 밖에 영하 10도 되는 것 같던데요? 이런 날 저희를 끌고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운전하고 왔으니까요. 25년 첫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뭐 작년처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일꾼. 2025년 을사년에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레나 디지털 팀에 합류하게 된 홍세영입니다. 예쁨을 많이 받는 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독주 이 책과 술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선배들이 유튜브 나오시는 거 보면서 좀 내적인 친밀감도 많이 쌓고 또 열심히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독주클럽 주제는 그 영화와 아니면 드라마 작품 중에서 소설이 원작인 작품을 들고 왔고 각자 가져온 책들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사실 잘 보진 않는데 넷플릭스 이런 거 볼 때 1.25배로 보거든요. 왜요? 그냥 좀 저의 스타일. 집중 약한 편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 뭔가 한국 조금 것도? 답답해요. 그럼 음악까지 다 빨리 좀 그쵸 씹히잖아요. 그쵸. 좀 더 긴박하죠. 그래서인지 저는 시리즈보다는 책이 훨씬 더 몰입이 잘 됐고 좀 긴 흐름으로 잘 읽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오늘 촬영을 위해서 방문한 장소는 삼각지에 위치한 도어나비입니다. 건물의 4층과 루프탑을 함께 이용하는 아지트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공간입니다. 칵테일, 하이볼, 위스키, 논알콜 메뉴 등 다양한 주류 라인업과 곁들이기 좋은 스낵 메뉴도 있는데요. 독특하게 외부 음식도 배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해 첫 독주 클럽은 와일드 더키와 함께합니다. 터키? 터키 누구야? 터키야! 터키. 와일드 터키였네? 와일드 터키. 혀를 갑자기 이렇게 굴린다고? 왜냐면 미국에서 와가지고 특히 누가 미국에서 와? 이 친구가. 아 예. 와일드 터키는 미국을 대표하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켄터키 버번 위스키 브랜드인데요. 와일드 터키 지미 러셀 70주년은 70년째 와일드 터키 증류소에서 마스터 디스틸러로 일하고 있는 지미 러셀을 기념하여 출시된 8년 숙성 버번 위스키입니다. 50.5도의 알코올 도수로 지미의 취향에 맞춰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버번 위스키 다른 거 마셨을 때보다 좀 더 달달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중식이랑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 튀김류랑도 잘 어울리고 음. 약간 기름기 있는 음식이랑. 확실히 가벼운 느낌은 아닌 맞아. 것 같아요. 저는 파친코 소설을 읽었고요. 시리즈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견해지만 선자의 삶에 좀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선자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그런 심리에 다 접근을 해서 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저는 많이 하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루어진 내용이라서 평범하지 않았던 그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 좀 평범하게 그래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상관없다. 훈이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상관없어. 중국이 항복하든 대가품하든 채소밭에서 잡초를 뽑아야 했고 식구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려면 집신을 삼아야 했고 몇 마리 안 되는 닭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들을 쫓아야 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어쨌든 그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제일 최선의 선택을 하는구나. 나는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최선의 선택이 지금 시대 상황과 주류들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걸 뭐라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선자의 삶을 중심으로 그려낸 영화와 달리 소설은 등장하는 각 인물들의 다층적인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다. 무조건 착한 사람도 무조건 나쁜 사람도 없는 파친코를 읽다 보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저 매 순간 각자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니까. 저는 일단 그 주제 처음에 받아들었을 때 듄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듄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라키스라는 사막 행성에서 나오는 들이마시면 좀 자각을 얻는 그 물질을 놓고 전 종족이 싸우는 얘기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걸 한번 읽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첫 시작부터 든 생각은 뭐냐 하면 영화가 되게 이걸 이미지화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양계처럼 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전 우주에 걸쳐 있는 막 여러 종족, 인종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영화의 장면들이 떠오름과
동시에 영화에 미처 못 담았던 다양한 인물들의 내적 세계라던가 스토리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빠르게 진행되는 영화보다는 천천히 읽으면서 캐릭터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 소설을 영화화하거나 시리즈화한 작품이면은 사실은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봐도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책을 먼저 봐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듀는 영화를 한번 보고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거대한 스케일의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관계가 설정돼 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 듀는 스크린에 모두 담을 수 없는 아라키스의 숨결이 페이지마다 선명히 흐른다. 눈으로 스쳐간 철학과 운명의 서사시는 활자를 통해 무한대로 확장된다. 모래바람 속 스파이스를 통해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마주하는 경험은 오직 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소개시켜드리고 싶냐면, 한 첫 번째 볼 때는 첩보 영화, 두 번째 볼 때는 약간 로맨스 영화, 세 번째부터는 그냥 오락 영화. 이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가 뭘 뜻하냐면은, 이제 MI6의 제일 수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좌천처럼 된 거죠. 최고 간부들 사이에 프락치가 있다. 근데 얘를 잡아야 돼서 그 4명을 코드네임으로 한 거예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그 중에서 진짜 스파이가 누군데? 이걸 찾아내는 내용인데, 그 영국 특유의 그 축축한 분위기를 너무 잘 담아냈고, 영화를 꼭 한번 보고 보시라. 실망할 수 없는 그 배우들을 데려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배우들의 얼굴을 그대로 대입하면서 책을 읽으면은 되게 매력적으로 더 읽히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자 책입니다. 영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저는 다시 보려고 쿠팡 플레이어에서 결제를 했어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첩보 소설가 존 르 카레의 대표작. 사실 이 책은 읽기 전 동명의 영화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게리 올드만, 베네딕트 컴버배치, 콜린 퍼스, 톰 하디, 마크 스트롱까지 영국 최고의 배우들이 내내 멋진 수트를 입고 MI6 첩보원으로 등장한다. 그것만으로 이 책과 영화를 볼 이유는 충분하다. 요거 보면 되나요? 네. 좋은가 본데요. 하나, 둘, 셋! 이게 첫 독주 클럽에 제가 추천서 1등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와일드 터키를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맛있게 좀 먹으면서 술을 좀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독주 클럽의 주제는 나의 최애 작가의 최애 작품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작가 작품 중에서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을 골라서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힙이 요새 활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죠. 여러분도 좀 책을 읽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아레나 구독자 여러분, 파친코 책을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정주행하신 소감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